질 분석 39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소 분석 가운데 암모니아, 또 유기질소, 총질소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암모니아 분석이 그 유기물 분석, 유기질소 분석의 기본인데, 이 암모니아는 그 pH에 따라서 암모니아로 존재하기도 하고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기체상이죠. 그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그 물에 녹으면은 물 속에서 이제 프리 암모니아로 존재하는데 이 프리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해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암모늄 이온하고 OH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프리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이온 요 형태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보통 쓰는 방법이 인도페놀법으로 발색해서 흡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다른 그 발색법, 흡광 강도법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시약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무색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움에게 색을 가지도록 만드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암모니아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면 단백질 분해 산물로 생성이 됩니다. 단백질에는 그 탄소들이 있고 거기에 질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제 암모니아로 떨어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고 나면은 암모니아가 부산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수에서 농도가 높아요. 하수 중에는 단백질이 오염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하수를 처리하면 처리장에서 그 유기탄소 부분을 공기 중으로 다 날려보냅니다. 미생물이 CO2와 H2O로 날려보내고 나면은 이 질소 부분만 그 암모니아 형태로 남아가지고 이 암모니아 형태는 생물학적 하수 처리를 거치고 난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 그대로 포함돼서 나가게 되죠. 이 암모니아를 분석하는 암모니아 농도가 높은 물들은 대개 오염물이 많은 물입니다. 뭔가가 그 하수에 오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흑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려면 부유물질이 없어야 되죠. 맑은 상태이어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과를 하거나 또는 증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여과만 가지고는 깨끗한 시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류해서 그 암모니아만 휘발시켜서 다시 모으는 거죠. 그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재증류하는 방법을 주로 쓰는데 이 암모늄 이온이 알칼리성 상태가 되면 프리 암모니아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프리 암모니아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 휘발이 가능하죠. 공기 중으로 휘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면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물을 끓여서 가열을 하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암모니움이 프리 암모니아로 바뀐다. 거죠. 그렇게 해서 증류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걸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보통은 이런 뭐 플라스크에 넣고 그 끓인 다음에 그 암모니아 가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산을 넣어가지고 보통 보리가스들을 써요. 보리가스들하고 하는 붕산 용액에 넣으면은 여기서 부글부글 그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휘발할 때는 암모니아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리가스들은 산성이니까
산성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암모니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암모니움 이온은 비휘발성이 됩니다. 그럼 이 보릭 애시드에 붙잡히는 거죠. 프리 암모니아 가스 전하가 없는 그 분자이어야 물에서 휘발이 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전하를 가진 이온의 경우는 물에 강력하게 붙잡히기 때문에 휘발이 안 되고 보릭 애시드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불순물이 많은 그 시료에서 그 암모니아만 휘발시켜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렉트로드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개는 좀 농도가 높은 경우에 사용하기 좋아요.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보통 1mg/L 이상의 농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자연수, 그러니까 하천물, 호수물 이런 데는 보통은 1mg/L가 되질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많이 방류되는 물, 또 하수에 오염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나 그 암모니아 농도가 1mg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암모니아하고 암모니움 이온이 섞여 있는데, 일렉트로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 암모니아로 휘발시켜서 가스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멤브레인을 통과한 일렉트로드 안으로 통과해 들어가서 측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H를 높여요. pH를 높여서 물속에 있는 암모니움을 전부 암모니아로 만들면 이게 가스 상태에 휘발이 잘 되죠. 그러면 그 일렉트로드에 얇은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브레인을 가지는 그 일렉트로드는 산소 측정도 이런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드죠. 그럼 이 가스가 이 멤브레인 사이로, 얇은 플라스틱 멤브레인 사이로 확산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질소를 일렉트로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탄소하고 결합된 부분,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이 질소 부분에서 이 탄소 부분을 산화시키고 요 질소 부분을 암모니아로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질소 상태로 이 일렉트로드를 측정할 수는 없고, 유기질소를 프리 암모니아로 만든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질소의 분석 방법입니다. 유기질소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탄소와 결합된 형태, 유기탄소와 결합된 질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탄소와 결합된 상태의 질소는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기탄소 부분을 산화시킵니다. 산화시켜서 요 질소 부분만 떼어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기질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나이트레이트로 만들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킬달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킬달 분해법은 킬달 플라스크에 시료와 황산을 넣고 가열해서 유기물을 산화 분해합니다. 킬달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목이 길고 가는 그런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가열을 하고 위쪽은 냉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했죠. 위쪽은 냉각이 돼서 하고 아래쪽만 가열을 하고, 이것이 킬달 플라스크고, 여기에서 가열을 해야 황산이 빨리 휘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황산이 증발했다가 다시 응결해서 또 흘러내려오고 이런 리플럭스가 일어납니다. 그 리플럭스가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그 분해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면은 그 유기탄소를 그 다 날려보냅니다. 탄소가 다 없어집니다. CO2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탄소는 CO2로 날아가고 수소는 H2O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남느냐면 암모니아가 남아요. 암모니아가 여기는 진한 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니까 휘발이 안 되는 거죠. 이온이니까 휘발이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하고 탄소로 다 날려보내고 남은 암모니아만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암모니아를 측정하니까 이 나이트라이트와 나이트레이트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측정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암모니아와 유기질소가 측정이 돼요. 암모니아와 유기질소가 측정이 돼서 암모니아와 유기질소 이건 전부 마이너스 3가의 그 환원된 질소죠. 환원된 질소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측정 장치가 킬달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토탈 킬달 나이트로전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TKN이라고 부르는데 TKN은 유기질소 오게닉 나이트로전하고 또 원래 물속에 있던 암모니아가 같이 측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일 오게닉 나이트로전만 따로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오게닉 나이트로전은 TKN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측정을 해서 이걸 TKN에서 빼주면 오게닉 나이트로전이 됩니다. 킬달 플라스크에서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그 암모니아를 휘발시켜서 모아서 그 다음에 측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순물이 많이 있고 한 경우에 킬달 플라스크에서 가열을 한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NaOH를 넣어줍니다. NaOH를 넣어주면은 원래 산성이었던 곳에서 NaOH를 넣어서 많이 넣어가지고 알칼리성을 만들어주면 이때 암모늄 이온이 프리암모니아로 바뀝니다. 프리암모니아로 바뀌고 이것이 가열하면 이제 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암모니아가 이런 휘발이 돼서 나가고 이 냉각관을 거쳐서 냉각관에서 다시 이제 암모니아가 응결이 됩니다. 수증기하고 암모니아가 같이 응결이 돼요.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빨리 녹기 때문에 끝을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두면 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대로 이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붕산을 씁니다. 붕산, 보릭 애시드라는 산을 넣어서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다른 기체는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질소는 암모니아는 다시 이 산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물에 잡히는 거죠. 휘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붕산에다가 이 암모늄을 모은 다음에 이 암모늄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기질소를 분석합니다. 이게 킬달 분해법, 토탈 킬달 나이트로전 측정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킬달 플라스크를 이런 복잡한 형태의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원리는 앞에서 한 것과 같아요. 앞에서 한 것과 같은데 이 유리기구의 구성을 보면은 여기서는 그 스팀 제너레이션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고 끓여서 이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어낸 거죠. 뜨거운 수증기가 이 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리로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시료는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 관에 들어가 시료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시료를 넣는 방법은 맨 위에 있는 이런 깔때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시료를 넣는 거죠.
깔때기에다가 시료를 넣으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디스틸레이션 플래스크라고 돼 있는데 증류를 하는 거죠. 시료 속에 뜨거운 수증기가 여기 들어가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때 암모니아가 같이 수증기하고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샘플을 넣은 다음에 NaOH를 넣어줘요. NaOH를 넣어줘서 그 pH를 높이면은 이 프리 암모니아가 된 다음에 이 암모늄 가스가 이리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암모늄 가스가 이렇게 나가면은 다시 그 컨덴서에서 냉각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그 산을 넣고 산으로 그 포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그 디스틸레이션 플래스크를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두 겹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유리관을 두 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진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시료의 냉각을 막고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단열을 위해서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그러니까 시료를 넣고 위에서 그 NaOH를 넣어가지고 알칼리성으로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NaOH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알칼리성이 되고 뜨거워지면서 암모니아가 쉽게 이렇게 휘발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이 들어가면은 또 꺼내기가 어렵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위를 막고 스팀이 들어가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스팀이 들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나면은 이 스팀이 응결이 돼 가지고 물이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공기가 음압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이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때는 이 안에 있던 샘플이 이 관으로 다시 거꾸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료를 넣기는 위에 깔때기로 넣지만 나갈 때는 요리로 해서 쭉 빨려서 이렇게 그 웨이스트가 되도록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밸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쪽 밸브를 열었다 저쪽 밸브를 열었다 하면서 시료를 넣기도 하고 NaOH를 넣고 NaOH를 넣은 다음에 여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위쪽은 왜냐하면은 막지 않으면은 그 암모니아 가스가 이리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NaOH를 넣은 다음에 암모니아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가 이리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로를 보면은 시료가 이리로 들어가서 이따가 그 뜨거운 스팀이 들어오면은 뜨거운 스팀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바뀐 질소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응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 이제 산에 모이는 거죠. 이런 경로로 가고 옆에 있는 그 큰 플라스크는 뜨거운 수증기를 이 샘플 안에다가 집어넣어 줬다가 또 여기 밸브를 막고 샘플을 다시 빨아들여서 제거해주고 이런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이름이 킬달 디스틸레이션 애퍼레이터스예요. 킬달 증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킬달 증류 장치. 이런 장치를 쓰는 이유는 시료에 불순물들이 많고 하면은 그대로 흑광도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세디멘트라든가 슬러지라든가 또는 식품을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식품의 단백질 분석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이 방법으로 다 걸러내서 그 NH3 암모니아만 요 깨끗한 맑은 형태의 산에다가 모아가지고 요걸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질소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퍼설페이트 분해법입니다. 퍼설페이트 분해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퍼설페이트가 산화제입니다. 산화제인데 산화제를 넣어서 가열을 하면은 퍼설페이트를 넣어서 가열하면은 어떻게 그 변화가 되느냐면 모든 질소가 전부 나이트레이트까지 산화가 됩니다. 질소의 형태를 보면은 그 오르게닉 나이트로전 또 암모니아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산화시키면은 나이트라이트가 되고 최종적으로 나이트레이트까지 산화가 되죠. 그런데 그 킬달 분해법으로 하면은 이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이 이 암모니아까지만 분해가 돼요. TKN 분석법은.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측정하면 되는데 이 퍼설페이트를 사용하면은 질소가 완전히 나이트레이트까지 모두 다 그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로 모두 산화시키고 나서 측정하는 것을 토탈 퍼설페이트 나이트로전 TPN이라고 부릅니다. 나이트레이트로 산화시킨 다음에 측정하는 장점은 뭐냐면은 이 나이트레이트는 카드뮴 환원법으로 카드뮴 리덕션법으로 아주 민감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 민감한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 기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퍼설페이트 분해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수질 분석에서 총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 토탈 퍼설페이트 나이트로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TPN인데 TPN을 그냥 줄여서 토탈 나이트로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총질소. 그러니까 이 토탈 나이트로전은 뭐냐면 오르게닉 나이트로전, 암모니아,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까지 모두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기질소와 유기질소가 다 측정이 돼요. 실제로 물속에 제일 보통은 많은 형태가 뭐냐면 나이트레이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양으로. 물론 오염된 물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많지만 그런데 나이트레이트가 함께 측정되면 그 유기질소를 파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이 퍼설페이트법으로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을 측정하려면 TN에서 암모니아,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 이런 걸 그 따로 측정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은 TN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 암모니아 측정해서 따로 빼고 나이트라이트 따로 측정해서 빼주고 나이트레이트도 측정해서 빼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네 가지 분석을 해야 오르게닉 나이트로전이 측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질 측정에서는 그냥 그 TN을 측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측정을 다 하질 않고 TN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TKN과 TPN은 내용이 많이 다르죠. TKN은 오르게닉 나이트로전과 암모니아만 측정하는 것이고 TN은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레이트까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얼마큼 차이 나냐면 나이트라이트하고 나이트레이트 양만큼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산소가 없는 혐기성 시료에서는 TN과 TPN과 TKN이 같습니다. 네. TPN과 TKN이 같아요. 혐기성 시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료냐면은 어네어로빅 샘플이라는 것은 대개 그 오염도가 심한 하수 또는 뭐 슬러지 또는 세디멘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 어네어로빅 샘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왜 TKN과 TN이 같으냐 하면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이 나이트레이트가 나이트라이트로 되고 나이트라이트가 다시 N2 또는 암모니아로 바뀌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트레이트와 나이트레이트가
없어요. 이 어네이로빅 샘플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국 TKN과 TN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수 처리장에서 그 뭐 오염도가 높은 그런 그 하수를 측정한다거나 할 때, 슬러지를 측정한다고 할 때 TKN법을 씁니다. TPN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상수, 원수 이런 데서는 TPN을 쓰지만 하수 같은 데서는 TKN을 써요. 그리고 그것이 총질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